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겪는 고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조급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20대에는 10년이 길게 느껴졌고, 30대에도 여전히 시간은 넉넉해 보였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시간이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시간이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50대가 되면 10년이 금방 지나갈 것 같고 60대가 되면 5년도 짧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해집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영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조급함은 현실을 정확히 보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으로 판단하게 만듭니다. 냉철한 분석 대신 불안한 감정이 우리의 선택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투자에 손을 댑니다. 주변에서 누가 돈을 벌었다는 말을 들으면 나도 빨리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전문가와 상담하지 않고 그저 늦기 전에라는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맞지 않는 일도 시작합니다. 정년퇴직 후 무언가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내가 좋아하는지 잘할 수 있는지도 모른 채 일을 벌입니다. 남들이 하니까 수입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저 그런 이유로 시작합니다. 필요 없는 인간관계에도 매달립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울 것 같아서,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별로 편하지 않은 사람과도 억지로 만남을 이어갑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이 말이 나올 때 대부분의 선택은 실수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조급함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서두르라. 공자의 말입니다. 이 말이 얼핏 모순처럼 들리지만 사실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빨리 가되 허둥대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왜 그렇게 급했는지 모르겠어요. 60대 중반의 한 분은 퇴직금을 지인의 사업에 투자했다가 모두 잃으셨습니다. 1년만 더 알아봤으면, 아니 6개월만 더 생각했으면 안 했을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자꾸만 늦는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조금만 더 보고 결정했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의 말씀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한 분, 프랜차이즈 카페를 연 분, 지인과 동업한 분. 대부분 급하게 결정했고 그 결과를 후회하고 계십니다. 조급할 때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첫째, 남과 비교합니다. 동창회에서 친구가 여행 다니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SNS에서 동년배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는 글을 보면 초조해집니다. 자꾸 남의 인생과 내 인생을 비교하게 됩니다. 둘째, 결과만 봅니다. 과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친구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는 결과만 보이고 그 친구가 10년간 공부하고 준비한 과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성공한 모습만 보이고 그 뒤의 실패와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셋째, 과정을 무시합니다. 당장 결과를 얻고 싶어서 단계를 건너뜁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아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정상에 오르고 싶어서 등산로를 무시하고 절벽을 오릅니다. 그래서 당장은 움직인 것 같지만 몇 년 뒤 돌아보면 제자리거나 오히려 뒤로 가 있습니다. 급하게 시작한 사업은 1년도 못 가서 문을 닫고 급하게 맺은 관계는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고 급하게 한 투자는 손실로 끝납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인생은 방향 게임입니다. 속도가 아닙니다. 빠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 천천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성급함은 모든 일을 그르친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지혜가 담긴 이 말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은 결코 좋게 끝나지 않는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시작하면 늦은 걸까요? 정말 지금 시작하면 늦은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비교 대상을 잘못 잡고 있습니다. 20대와 비교하면 늦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들은 30년의 시간이 더 있습니다. 30대와 비교해도 늦을 수 있습니다. 그들도 20년의 시간이 더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어제의 나는 이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제의 나는 이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생각했고, 어제보다 조금 덜 흔들렸다면 그건 이미 전진입니다. 60세에 그림을 시작한 모세 할머니를 아십니까? 그녀는 101세까지 살면서 1600점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70세에 소설을 쓰기 시작한 작가도 있고 80세에 마라톤을 시작한 할아버지도 있습니다. 늦었다는 생각은 사실 대부분 타인의 속도를 기준으로 한 착각입니다. 남들은 벌써 저만큼 갔는데 나는 아직도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출발선과 내 출발선이 같았나요? 그 사람이 가진 자원과 내가 가진 자원이 같았나요? 자기 인생의 시계는 자기 손목에 차고 있어야 합니다. 남의 시계를 보고 내 시간을 재면 안 됩니다. 뉴욕 시간으로 서울에서 살 수 없듯이 남의 인생 시계로 내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법정 스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역설적이지만 진실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바로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20년 전이었다. 두 번째로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중국 속담입니다. 20년 전에 심지 못했다고 후회만 하고 있으면 20년 후에도 그 자리에 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심으면 20년 후에는 큰 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할까가 아닙니다. 무엇을 안 할까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것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지 정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이것저것 해봐도 됩니다.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첫째, 조급해서 결정하지 않기. 마음이 급할 때는 일단 멈추십시오. 급한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중요한 결정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투자든 사업이든 이사든 급한 마음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급한 마음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아니면 안 되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끝이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남들은 다 하는데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일단 멈추십시오. 둘째, 불안해서 사람 붙잡지 않기. 외로움이나 불안함 때문에 사람을 붙잡으면 결국 더 외롭고 더 불안해집니다. 진정한 관계는 붙잡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어야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혼자 있어야 어떤 관계가 나를 편하게 하고 어떤 관계가 나를 힘들게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셋째, 남의 말에 흔들려 움직이지 않기. 이거 하면 돈 벌어, 저거 하면 좋대, 요즘 다들 이거 한대 이런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 맞는 게 나에게도 맞는 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인생은 갑자기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게도 안 하는 것을 정하니까 해야 할 것이 명확해집니다. 가지 않을 길을 정하니까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안정이 생기면 그제서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는 목표물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배가 안정되어야 정확하게 조준할 수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최선의 행동이다. 노자의 말입니다. 무의,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건 게으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멈출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빨리 앞으로 나아간다. 독일의 문호 괴테가 한 말입니다. 이것도 역설 같지만 진실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빠르게 가는 것보다 멈춰서 방향을 확인하고 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예전에 우리 옛 선비들은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 말을 어릴 때부터 들어왔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 말은 느리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게으르게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틀린 방향으로 빠르게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름길 같아 보이는 길이 실은 막다른 길일 수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 같아 보이는 길이 실은 가장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등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은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험하고 힘들고 대부분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등산로를 따라 돌고 돌아서 올라갑니다. 멀리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었다고 느낄수록 지름길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인생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그 길은 대부분 위험합니다. 늦었다고 느낄수록 잠시 멈추십시오. 급한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숨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방향을 보십시오.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확인하십시오. 방향만 맞다면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방향이 틀렸다면 아무리 빨리 가도 소용없습니다. 서울로 가야 하는데 부산 방향으로 빠르게 달려봤자 서울에서 더 멀어질 뿐입니다. 인생은 서두른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빨리 달린 사람이 상을 받는 경주가 아닙니다. 끝까지 자기 속도를 지킨 사람이 결국 웃습니다. 자기 방향을 잃지 않은 사람이 결국 원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서두르는 자는 길을 잃고 기다릴 줄 아는 자는 길을 찾는다. 역시 괴테의 말입니다. 서두르면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정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천천히 가면 모든 게 보입니다. 오늘 이 말이 당신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속도로 가십시오. 조용히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하시려면 구독만 눌러두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이 들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당신이 가는 그 길이 당신에게 맞는 길이라면 그 속도가 느려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겪는 고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조급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20대에는 10년이 길게 느껴졌고 30대에도 여전히 시간은 넉넉해 보였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시간이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시간이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50대가 되면 10년이 금방 지나갈 것 같고 60대가 되면 5년도 짧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해집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영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조급함은 현실을 정확히 보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으로 판단하게 만듭니다. 냉철한 분석 대신 불안한 감정이 우리의 선택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투자에 손을 댑니다. 주변에서 누가 돈을 벌었다는 말을 들으면 나도 빨리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전문가와 상담하지 않고 그저 늦기 전에라는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맞지 않는 일도 시작합니다. 정년퇴직 후 무언가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내가 좋아하는지 잘할 수 있는지도 모른 채 일을 벌입니다. 남들이 하니까 수입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저 그런 이유로 시작합니다. 필요 없는 인간관계에도 매달립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울 것 같아서,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별로 편하지 않은 사람과도 억지로 만남을 이어갑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이 말이 나올 때 대부분의 선택은 실수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조급함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서두르라. 공자의 말입니다. 이 말이 얼핏 모순처럼 들리지만 사실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빨리 가되 허둥대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왜 그렇게 급했는지 모르겠어요. 60대 중반의 한 분은 퇴직금을 지인의 사업에 투자했다가 모두 잃으셨습니다. 1년만 더 알아봤으면, 아니 6개월만 더 생각했으면 안 했을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자꾸만 늦는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조금만 더 보고 결정했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의 말씀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한 분, 프랜차이즈 카페를 연 분, 지인과 동업한 분. 대부분 급하게 결정했고 그 결과를 후회하고 계십니다. 조급할 때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첫째, 남과 비교합니다. 동창회에서 친구가 여행 다니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SNS에서 동년배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는 글을 보면 초조해집니다. 자꾸 남의 인생과 내 인생을 비교하게 됩니다. 둘째, 결과만 봅니다. 과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친구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는 결과만 보이고 그 친구가 10년간 공부하고 준비한 과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성공한 모습만 보이고 그 뒤의 실패와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셋째, 과정을 무시합니다. 당장 결과를 얻고 싶어서 단계를 건너뜁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아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정상에 오르고 싶어서 등산로를 무시하고 절벽을 오릅니다. 그래서 당장은 움직인 것 같지만 몇 년 뒤 돌아보면 제자리거나 오히려 뒤로 가 있습니다. 급하게 시작한 사업은 1년도 못 가서 문을 닫고 급하게 맺은 관계는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고 급하게 한 투자는 손실로 끝납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인생은 방향 게임입니다. 속도가 아닙니다. 빠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 천천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성급함은 모든 일을 그르친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지혜가 담긴 이 말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은 결코 좋게 끝나지 않는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시작하면 늦은 걸까요? 정말 지금 시작하면 늦은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비교 대상을 잘못 잡고 있습니다. 20대와 비교하면 늦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들은 30년의 시간이 더 있습니다. 30대와 비교해도 늦을 수 있습니다. 그들도 20년의 시간이 더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어제의 나는 이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제의 나는 이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생각했고, 어제보다 조금 덜 흔들렸다면 그건 이미 전진입니다. 60세에 그림을 시작한 모세 할머니를 아십니까? 그녀는 101세까지 살면서 1600점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70세에 소설을 쓰기 시작한 작가도 있고 80세에 마라톤을 시작한 할아버지도 있습니다. 늦었다는 생각은 사실 대부분 타인의 속도를 기준으로 한 착각입니다. 남들은 벌써 저만큼 갔는데 나는 아직도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출발선과 내 출발선이 같았나요? 그 사람이 가진 자원과 내가 가진 자원이 같았나요? 자기 인생의 시계는 자기 손목에 차고 있어야 합니다. 남의 시계를 보고 내 시간을 재면 안 됩니다. 뉴욕 시간으로 서울에서 살 수 없듯이 남의 인생 시계로 내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법정 스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역설적이지만 진실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바로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20년 전이었다. 두 번째로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중국 속담입니다. 20년 전에 심지 못했다고 후회만 하고 있으면 20년 후에도 그 자리에 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심으면 20년 후에는 큰 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할까가 아닙니다. 무엇을 안 할까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것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지 정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이것저것 해봐도 됩니다.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첫째, 조급해서 결정하지 않기. 마음이 급할 때는 일단 멈추십시오. 급한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중요한 결정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투자든 사업이든 이사든 급한 마음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급한 마음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아니면 안 되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끝이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남들은 다 하는데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일단 멈추십시오. 둘째, 불안해서 사람 붙잡지 않기. 외로움이나 불안함 때문에 사람을 붙잡으면 결국 더 외롭고 더 불안해집니다. 진정한 관계는 붙잡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어야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혼자 있어야 어떤 관계가 나를 편하게 하고 어떤 관계가 나를 힘들게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셋째, 남의 말에 흔들려 움직이지 않기. 이거 하면 돈 벌어. 저거 하면 좋대. 요즘 다들 이거 한대 이런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 맞는 게 나에게도 맞는 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인생은 갑자기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게도 안 하는 것을 정하니까 해야 할 것이 명확해집니다. 가지 않을 길을 정하니까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안정이 생기면 그제서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는 목표물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배가 안정되어야 정확하게 조준할 수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최선의 행동이다. 노자의 말입니다. 무의,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건 게으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멈출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빨리 앞으로 나아간다. 독일의 문호 괴테가 한 말입니다. 이것도 역설 같지만 진실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빠르게 가는 것보다 멈춰서 방향을 확인하고 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예전에 우리 옛 선비들은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 말을 어릴 때부터 들어왔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 말은 느리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게으르게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틀린 방향으로 빠르게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름길 같아 보이는 길이 실은 막다른 길일 수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 같아 보이는 길이 실은 가장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등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은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험하고 힘들고 대부분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등산로를 따라 돌고 돌아서 올라갑니다. 멀리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었다고 느낄수록 지름길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지름길은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그 길은 대부분 위험합니다. 늦었다고 느낄수록 잠시 멈추십시오. 급한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숨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방향을 보십시오.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확인하십시오. 방향만 맞다면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방향이 틀렸다면 아무리 빨리 가도 소용없습니다. 서울로 가야 하는데 부산 방향으로 빠르게 달려봤자 서울에서 더 멀어질 뿐입니다. 인생은 서두른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빨리 달린 사람이 상을 받는 경주가 아닙니다. 끝까지 자기 속도를 지킨 사람이 결국 웃습니다. 자기 방향을 잃지 않은 사람이 결국 원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서두르는 자는 길을 잃고 기다릴 줄 아는 자는 길을 찾는다. 역시 괴테의 말입니다. 서두르면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정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천천히 가면 모든 게 보입니다. 오늘 이 말이 당신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속도로 가십시오. 조용히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하시려면 구독만 눌러두셔도 괜찮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당신이 가는 그 길이 당신에게 맞는 길이라면 그 속도가 느려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가십시오. 감사합니다.